안녕하십니까, 지천태입니다. 오랜만에 알타이산이 백두산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정약용이 대종수경연과 북색기략, 홍양의 북색기략을 통해서 알타이산이 백두산이라는 추론을 가지고 증명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더 발견된 내용을 통해서 이 알타이산이 흑룡강 부분에 관한 다른 자료들을 비교해 보면서 진정 알타이산이 백두산이다 라는 우리 강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역사 연구를 하는데 방향성을 잡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쪽 부분 흑룡이 이렇게 보입니다. 흑룡이 머리가 보이고 이게 목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몸통이 몸통해서 이 꼬리로 나가는 부분, 이게 완전히 흑룡의 모습이고 이렇게 다리가 뻗친 모습, 발이 뻗치는 모습이 표현됐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발이 뻗치는 모양. 이는 지도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흑룡이어서 뭐 흑색은 아니겠지만 용의 모습이어서 이 강이 이름이 흑룡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지도를 보시면 흑룡강의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 요 한반도 윗부분에 이 정도를 흑룡강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흑룡강성이라는 부분도 이쪽 부분을 흑룡강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 복음 지명 대사전에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이 흑룡강성은 이 흑룡강이 이렇게 에어스하고 있는 이쪽 부분이 흑룡강성이다. 흑룡강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쪽 부분이 북쪽, 이쪽 부분이 남쪽이었다.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흑룡강성은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홍양호의 북색기락에 의해서 이 금특사항의 위치를 제가 대충 요 지점일 것이다 이렇게 찾았었는데요. 이건 뭐 지도를 보고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황여 전람도에 의하면 이 금특산의 위치가 명칭이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비교해 보면서 이 흑룡강이 발원 지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쪽 부분이 우리 옛 고구려의 강역이었다. 이런 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찾은 것은 이 니포트성, 네르친스크의 위치와
이 긍특산이 위치가 대충 이 정도 되고 영고탑이 유정주에 위치해 있었다. 영고탑이 있고 이 긍특산 그리고 제가 정약용이 그 대동수경에 의하면 이 부분을 혹척하라고 했는데 이 근원 부분을 한번 더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니포트성이 굉장히 그 역사상으로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양호의 북색기락에 의하면 이 니포초성을 이렇게 문자를 썼는데 니포초 이율곡의 육조 방락 여서 어사의 부분에서 니호이성 그 발음이 비슷한 이 성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요. 이 강의대제가 강의대제 때 제작된 항여 전람도에는 이게 박자두대냐 복자두대입니다. 니복저성 성이라고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치윤의 해동열 역사를 보면은 이 물수배에 있는 니포츠성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긍특산에서 발현된다고 했는데 그 흑룡강이 긍특산에서 발현된다고 했는데 요 긍특산을 또 랑거서산이라고도 하고 또 랑거산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역사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는 문서들이 추가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흑룡강을 오누나라고 한다. 또 이 북색기락에서는 그 흑룡강이 꺾이는 그 온성 북부 지점을 아극설성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강희제의 항해절남도에서도 정확하게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봤을 때 그 이 흑룡강 일대가 우리 고구려의 강역이었다. 이런 점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고려 때까지는 이 대륙에 있었고 우리 강역이 조선 시대에는 대륙에 존재하지 않고 반도에만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이율곡의 육조 방락 여서 어사를 보면은 이런 주장도 다 무너지는 내용이다. 고려시대나 그 근대 조선까지 우리 강역은 대륙을 포괄하는 광대한 지역이었다. 이런 점을 또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곡의 육조 방락 여서 어사도 한번 살펴보고 강의대의 지도를 비교해 보면서 이 북색기락에서 말한 오누나 아극살성 이 위치를 또 강의대지 항해전점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의대의 이 황해전람도에서 흑룡강 원도 그러니까 강원도죠.
온천이 어디냐 이 부분에서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이 부분이 리포트 수성입니다. 북이 51도 한 30분 정도 되겠죠. 여기서 이어지는 하천이 니포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니포트성을 다른 말로 니성, 이렇게 니성이라고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약하면 이 니성. 그리고 이 하천은 니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를 수도 있죠. 이 앞에 자만 해서 니성, 니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표시된 것은 여기서부터 흑룡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황해절잠도인데 그러면 요 물이 큰 흐름이 되는 이 받는 이 흑룡강에 물을 공급하는 이 강이 이름이 여기에 좀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북색기락이 그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루나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루나를 더 지나서 따라가 보면 여기에 이 진짜 발원하는 그 북단 그러니까 발원지라고 하겠죠. 요게 이게 긍특산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룡강은 긍특산에서 발원한다. 그리고 오누나 이 흑룡강을 또 오누나라고 토인들은 얘기한다. 북색기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100%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누나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흑룡강으로 불리운다. 근데 이 흑룡강은 그 백도납장군 영구탑이 첫 번째 무명산 정약용이 말한 무명산 이 북쪽에서 발원한다. 그 내용도 맞고요. 또 이 세 번째 무명산이 그 긍특산이었던 것입니다. 긍특산. 새벽 때 정약용이 말한 그러니까 정약용이 본 지도에 의하면 그게 이름이 안 적혀 있는 산 이름이 긍특산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오누나가 흐르는 이 또 긍특산은 이쪽에서 그 회령부에서 나오는 물도 같은 지점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물줄기는 이쪽으로 가지만 이쪽 물줄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해령부에서는 또 이 북쪽으로 가서 두만강으로 합류하는 물줄기가 있었는데 여기를 알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산에서 하나는 흑룡강이 발현이 되고 이 알산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 오누나를 또한 알목하라 한다. 알라나 뭐 같은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우리 강역이 되고 이게 백두산이 하나의 지역이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 부분이 흑룡강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흑룡강을 따라서 이 두만강과 이어지는
부분. 흑룡강이 실카강이 되는데, 실카라고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전놨는데, 여기까지를 실카강으로 했고, 여기서부터 아무르강으로 지금 현재 표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지도에서는 여기서 흑룡강이 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여기가 더 연장돼 있다. 이기는 이제 중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기가 우리가 온성 북부가 되는데, 온성이 북부가 되는데, 옹성이 이 북부에 아글사색선이 있다. 그런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 글자가 악흑살성이다. 있는 점을 황여 전람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홍양의 북새끼라. 이 내용이 정확하게 백두산 고를 설명한 것인데, 이 황여 전람도 아무르 미터로프 뭐 이건 입이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완전 프랑스 말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뭐 현재 그 번역기를 찾으면 이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그 중세 시대 때의 용어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대충 이 미테일이라는 거는 미들 정도 되고, 이게 라프라고 적혔는데 우리 리브 뭐 중엽 있는 걸 나뭇잎 줄기 있는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홍룡강이 중류 뭐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흑룡강 중 이렇게 써 있는 걸 봐서 이걸 중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악을살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백두산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백두산이라기보다는 백두산이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외흥학년이다.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국 고전 동화 DB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난거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난거산은 오는 날이 그 몽고 국경에 위한 금특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무제 원수 4년에 표기장군 각고병이 수십만 병이 대군을 거느리고, 대군 이 대자를 잘 보시죠. 대군 여기 산을 대산이라고 합니다. 원래 대군으로 나가 자영왕과 접전을 벌인 끝에 7만 명이 적을 죽인 다음 난거서산에 올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돌아왔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금특상이 또 다른 이름이 난거산이었다. 한나라 시절에는 난거서산이라고 불렸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거서산에서 흑룡강에 발현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금특산에서 발현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난거서산이라는 하나의 명칭을 또 하나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으로 연쇄적으로 지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북새끼라 홍양우의 북새끼락을 통해서 이 지명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홍양우는 백두산고를 적은 것입니다. 이 백두산고에
이 부분 그 백두산 일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게 백두산하고 별개의 부분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두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흑룡강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야 되겠죠. 여기서 흑룡강은 흑룡강 성리 동쪽에 있다. 얘 이름은 흑수이며 완수, 실거나, 알라나라고도 한다. 계기객이 북쪽 경계인 금특산에서 발원하니 지역민들은 오누나라고 한다. 이렇게 오누나 다 나왔습니다. 이 황해전람도에 다 나오는 명칭이고 여러 물줄기를 만나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니포투성 지금이 네리친싱크를 지나 남쪽을 향해 내지로 들어간다. 동쪽에 고르노가 있는데 여기 뭐 고르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지명을 봤을 때 이 흑룡강이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강이다. 이런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의대의 황해 전람도에서 이렇게 기록되는 립복처성이나 이 홍양호의 북색기락에서 말하는 리포트성이 같은 것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금특산과 오누나 그리고 오누나를 그 황해전람대에서 확인하였고 북색기락에서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 오누나가 흑룡강이 발원하는 강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글지로로 봤을 경우 지금 여기가 리포초성인데 네리친스크 네리친스크에서 이 서북쪽으로 이 그러니까 약간 북쪽으로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데 이것이 리포초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포초하인데 이 물줄기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 북쪽에서 이렇게 그 흑룡강 쪽으로 강물을 주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한번 보면 이쪽 부분도 이 산에서 이렇게 흘려서 이쪽 하천과 합류해서 그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이 흑룡강에 합류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네리친스크 니포추성인데 니포추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니포추성이 되는데 이 니포추성이 이 시베리아 철도가 지나가는 큰 도시가 됩니다. 이 강도 흐르고 여기 잘 보시면 이, 이 철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철길, 이게 철길이 되겠죠. 이 철길이 지나가고 이 역사도 이게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은 했었습니다. 철길이 이렇게 지나가는 중요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에도 이 부분이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큰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리친스크가 큰 도시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흑룡강이 강 쪽을 대충 이렇게 표시했는데
원래 흐름의 요게 강을 보시면 검정 부분이 흑룡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이제 그 실카라고 아무르하고 실카가 합류한 지점 이 강줄기를 찾을 때 그렇게 표시해놨다가 요 부분이 합류한 지점이다. 이게 강을 이렇게 보시면 실카강으로 나옵니다. 이게 실카강으로 나오는데 이게 요건 암으로 이거는 실카로 나오는데 현재 지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암으로와 실카의 합류 지점이었다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해놓고 이 강줄기를 찾은 것입니다. 여기 실카강으로 나오죠. 지금은 실카. 근데 이게 아무르강이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로 우리가 그 흑룡강을 찾으면 잘 못 찾습니다. 여기가 강원인지 실제 여기도 흑룡강인데 이게 흑룡강이 아닌 것으로 우리 이렇게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강희제제의 그 항해 전람들을 보면 흑룡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긍특사는 제가 이제 그 아까 지도에서 요 강 이름이 저는 호초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이름은 오누나였다 하고 요 부분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더 안 그랬는데 실제는 요 강줄기가 더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서 여기까지 한 6기까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6기까지 진행을 해서 이쪽 물은 여기 흑룡강으로 진행하고 아랫물은 또 이게 알모카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나오고 이 물도 알모카라고 하는데 요 자체의 산을 알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누나도 알모카라고 하고 알라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걸 교정해 보면 이 실제의 위치가 이 긍특산의 위치는 요쯤이 된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특산의 위치가 실제는 여기가 긍특산이었다. 그리고 이 강의 이름이 오누나가 된다. 여기 호척하라고 했는데 문명사 투 남쪽에서 출발하여 가랍초와 합류한다. 제가 정약용이 기록에 의하면 이걸 호척하라고 해서 이게 진행해서 이 가라파 정약용이 그 책에는 가라파라고 표현된 부분 이 부분이 흑룡강이었다. 그리고 정약용이 그 문서에 의하면 여기서 발언한다. 이 무명성 완에서 발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기에서도 물을 받고 오노나에서도 물을 받기 때문에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서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색기락에서는 이 부분을 고른우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른우에서 나오는 애기 고나파 북색기락에서는 애기 고나파라고 했는데 이 고른우를 저 황해전람도에서는 뭐라고 하나 보면은 이게
갱노룬하, 이걸 갱노룬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갱노룬하가 진행해서 그 이쪽을 보면은 고룬 액막, 그러니까 액막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 물 저수지를 이 황해전염의 액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이게 액막이 악막인지 액막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호에 해당되고 이게 고룬 액막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을 보아서 북색기약의 고룬호로 표시된 건가 정확하게 일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북색기락에서는 고룬호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황해전남도에는 고룬 액막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다. 홍양우의 북색기락이나 정약용이 대동수경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고 실제 알타이산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것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이 백두산이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요 오륜하가 계기객이 북쪽이 경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지역이 종성이 됩니다. 이쪽 지역이 종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종성으로 이렇게 파악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나가 이 종성이 북쪽이 경계가 된다. 이런 표현을 봐서 계기객은 종성이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 울란바토르를 회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이 경계, 종성이 경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여기가 해령, 이쪽이 무산 이렇게 무산, 해령, 해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문서상으로 아글사성을 전에 찾았는데 요게 정확하게 찾은 것이다. 그 문서상이 설명으로 찾았던 것이 지도상으로 아글살성이었던 것이 또 한번 정확하게 찾았다.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이 아글살성, 지도에 나왔듯이 이쪽 부분이 아글살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흑룡강이고 흑룡강이 남쪽과 흑룡강이 북쪽으로 나눠지는데 이쪽에 흑수말걸이 흑룡강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서 존재했었고 여기에서 나선정벌이 일어났었다. 효종이 나선정벌이 일어났었다. 이런 걸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또 이게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신립장군이 영국탑에 와서 리포트성 근처에서 전투를 하였다. 이런 내용이
제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게 또 한 번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 경박, 그 바이칼 호수의 경박에서 대대적인 그 러시아와의 전투가 있었다. 이런 게 또 확인되는 것입니다. 누차 확인되는 것이고, 이게 뭐 지금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고대 조선이 강할까, 고구려이 강할까, 삼국시대가 강할까, 근대의 조선이 강이 틀리다.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강력 장치를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있는 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율곡이 육조 방락 여서사에 나타난 그 니오이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어딘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게 이제 율곡 이라고 하죠. 이분이 쓰신 이 육조 방어 어사 이 부분을 한번 보면 그것도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난거서산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검색을 해서 난거서산으로 검색하면 이 부분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니호이성이 근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호이성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니포처성이 가능성이 많다. 거의 뭐 그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율곡이 이쪽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쓴 것이 육조 방야 어서어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글에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육조 방야 여서어사.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 뭐냐면은 이걸 읽어보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율곡이 논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접 번호,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안무한다, 위로한다 있는 무자입니다. 무접, 그러니까 이 번호를 잘 대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선상 인덕알, 그러니까 인덕을 베푸는 방법이다. 처음에 먼저 취할 방법은 인덕을 베풀어서 이 물이 이배 중류 불술자. 그러니까 인솔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무리 중에서 우리가 인덕을 베풀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병을 하기 전에는 인덕을 베푼 방법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항복한 사람들하고 항복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번호들 중에서 항복을 안 하는 번호가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번호들 중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번호가 니오에 사는 번호인데, 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이 니포트성 근처에 있는 그 무리들이
지금 그 지역민들을 도륙을 하고 있는 일을 벌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것을 이일국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포투성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온성과 종성, 해령, 두두, 추장, 처자. 그러니까 이 추장이 그 처자식들을 인질로 삼아서 어? 인질로 삼아서 이들을 후하게 대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협조를 하는 방법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군병을 이용해서 이 무력으로 사용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싸우면 쟁기되면 살인을 하게 되고 이것은 가히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니오이성에서 번호까지 이 셋의 그 나라의 은혜를 입은 지역이다. 그런데 유독 유오이성만 그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 이 니오 리포츠에 있는 사람들을 토벌을 한다면 일거에 토벌을 한다면 약심입 랑거서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녹록하지 않다. 녹록하다. 장사소견 녹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율곡이 이 뉴오이성에 있는 번호들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거기에서 그 랑거서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이율곡이 언제쯤 사람입니까? 이 이율곡이 1537년에서 87년 때 태어난 사람인데 이 기간 동안 사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도 이 알타이산이 우리 강역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항한 사람들을 경원에다가 이렇게 투항자들을 경원에 투항시키게 했다. 이렇게 이런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흑룡강 북쪽은 생여진, 남쪽은 이제 나중에 흑수 말갈 중에서도 여진으로 바뀌었는데 생여진과 숙여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생여진은 그러니까 진짜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여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는 어떤 이 나라의 그놈 거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생여진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룡강 북쪽에 여러 종류 유목민들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 생여진이라고 했고 흑룡강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국가의 법식에 귀화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일국이 말하니 이 니오가 니포초성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난거서산 즉 금특산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흑룡강 일대의
온송, 종송, 해령과 관련이 있다. 이런 걸 봐서도 그 흑룡강이 우리 강역에 있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율곡전서의 잡조에 속하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흑룡강 일대가 우리 강역이었다. 알태성이 조선시대까지도 우리 강역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번우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흑룡강의 북쪽은 북흑수말가, 이쪽은 남흑수말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백두산 정백이가 세워지면서 이쪽은 저쪽 청나라 쪽으로 넘어갔다. 이쪽 강역이 넘어갔고 남쪽은 그대로 조선이 땅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또 해동 역사, 해동 역사에서도 또 나오고 있는데 이 해동 역사에서도 그 북색기라가 마찬가지로 이 명칭은 흑수다. 대청일중지를 인용하죠. 흑룡강 제흑룡강성 동, 이게 북책기라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해동 역사 최현일인가 누가 썼는데요. 완수라고도 하고 실거나라고도 하고 알라나라고도 하고 한다. 원출 계기계 북계 긍특산이 있다. 긍특산이 난거서산이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이걸 또 여기에는 한자가 약간 틀리게 오누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는 조개패구의 형자 비슷하게 썼는데 이게 오누나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니포트성, 이게 해동 역사에도 똑같이 나온다. 니포트성을 지나고, 그래서 아극살성 남을 지난다.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흑룡강성, 흑룡강성을 두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흑룡강이 이렇게 꺾이는데 지금은 흑룡강성 여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쪽 부분이 흑룡강성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당 구당서에서는 그 시리전이라고 많이 들어본 글자죠. 시리전인데 이게 대산이 북에 있고 대시리 불악이라고 한다. 시리. 그러니까 시리란 명칭이 그 하이국에서 나왔죠. 시리국, 동달단, 서달단, 뭐 만주달단,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시리라는 내용이 나왔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리였다. 구당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돌궐 동북계 구름바, 이게 우리는 고루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구름박이라고 하죠. 구당서에서는 구름바. 기불합방 실거나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시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권화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동경 남흡수 말갈지부, 남흡수 말갈지고 북흡수 말갈지 남. 그러니까 흑룡강을 경계로 위에는 남쪽은 남흑수 말갈이라고 하고 북쪽은 북흑수 말갈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동류 주어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갈이 여진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 남흑수 말갈은 숙여진이 되고 이 북흑수 말갈은 생여진이 되어서 그 어떤 국가에 예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라 해서 야인이라고 조선시대 때 불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인, 그러니까 들판에 사는 사람,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집도 정확한 거처도 없는데 집도 없고 유목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KBS 역사 스페셜 같은 거 이런 곳에서 이 아무루강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 방식 보면 수렵, 목, 유목 생활을 아직까지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의 어떤 그 세월이 흘러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문화 기술이라는 것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옛날에는 국가에서조차 어떤 특별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그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들을 생여진이라고 했다. 생여진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여진이 과거에는 북, 북흑수 말갈이었다. 흑수 말갈, 흑수 말갈. 그리고 이 북흑수 말갈은 이 고구려의 일파였다. 고구려의 일파.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여기 또 흥미로운 거 약수가 지금 그 일본이 만든 대충 광해도나 그런 거 보면 이게 타클라마칸 사막 근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여기서 또 흥미롭게 그 수신시 전을 봤을 때 숙신은 음루라고 하는데 불암산 북에 있다. 불암산이라는 것은 백두산을 가리킨다고 했죠. 동빈대에 서저 이게 구만항구 서적 구만항구 서쪽에는 구만항국이 있었다 이런 거고 북극 약수에다 이 음류의 북쪽에 약수가 있었다. 전혀 다른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류 즉 말갈이다. 음류가 말갈이고 말갈 북진 흑수 지방인데 약수 사시 흑수야. 그러니까 이 흑수가 약수이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여북에 약수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리포츠성이 우리 영토였다. 이런 것을 이런 난거서사이라든지 긍특산이라든지 또 있는 오노나 아그살성을 통해서 우리 역사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그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룡강이 우리 영토 백두산, 백두산이 영토의 일부분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또 제가 이 백두산이 그 알타이산이 백두산이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게 된 계기가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우리가 그 알타이산을 설명하면서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쪽이 초호황령이고 이쪽이 대의황령이고 이쪽이 외의황령이라 이런 기록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알타이산이 백두산일 가능성이 있다. 저도 뭐 흥학년 산맥에 대해서는 흥학년 자세히 모르고 있었지만 이 흥학년 산맥이 이 백두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흥학령 산맥을 설명하는 내용을 봐서 제가 이게 백두산이 알타이산이다. 그는 직감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이쪽 부분을 흥학령, 이쪽 부분을 대흥학령, 이쪽 부분을 외흥학령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학령과 관련해서는 백두산하고 우리 문서에서 좀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이게 역대 국가교과서 이 부분에 좀 자세히 아니 관련돼서 나와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옛날 교과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대한제국 교과서인지 하여튼간 옛날에 나온 교과서인데 이게 여기 효종 때 남한 이치를 설하러 하여 이왕을 훈련 도장에 임하고 그래서 이제 나선정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선정벌. 그래서 청국의 요청으로 조선소 나선정벌 군을 내인 사실이다. 나선은 즉 로서아이 음력이다. 이때 로이는 차차 외흥학령을 넘어 이게 지금 외흥학령이 나왔습니다. 흑룡강 유역에 침입하여 아극살성을 함락하고 알바진성을 쌓는 등 불절이 동침 남하의 세를 보이므로 청국은 토인 우리가 뭐 아프리카 토인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지 주민을 토인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지도 보면 식민이 있고 식민. 그러니까 이건 정부 이 관할 아래 정부 조정이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 식민이라고 하고 그 현지 주민을 토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토인청에 의해 로인과 충돌하게 되어 조선에까지 원군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조정은 이 요청에 의하여 효종 5년에 병급 이하 150명이 병사를 보내어 흑룡강 방면에 나아가 청병을 도와 로인을 쳐부시고
이 부분에서 지금 외의왕령을 넘어 흑룡강성에 침입하여 지금 흑룡강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여기서 악의 설정을 함락하고 흑룡강 유성 유역이네요. 유역에 침입하여 유내역 나고 외의왕령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인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설명한 게 유금이 대의왕령, 소왕령, 이쪽이 외의왕령이라고 했는데 이쪽 악을 살성과 흑룡강이 나오고 이가 외의왕령이다. 요렇게 나온 것은 요 지금 우리 역사넷의 우리 역대 국가교과서 요 부분에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외의왕령을 넘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백두산과 관련이 있는 명칭이다. 그것을 중국 고금 지명대선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흑룡강 이 위치를 정확하게 찾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지도 같은 걸 보시면 아무르강을 찾으면 실제로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요게 아무르강으로 나오는데 뭐 이게 정확하게 표시 안 돼 있잖아요. 이 아무르강이 뭐 있는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원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무르강이 끝까지 내용인데 있는 대로 보면 여기까지 아무르강으로 나오고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 강 이름이. 그러니까 그 역사를 공부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아무르강이 여기로까지 안 나옵니다. 이게 뭐 시카강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게 스트레티카? 에르군 리버로 이렇게 나옵니다. 에르군 리버. 이쪽은 러시아라 에르군이라고 하고 이게는 중국 명칭 사용해서 아무르라고 하나 보죠. 하여튼간 저기서는 또 실카강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또 아루군강이라고 나와서 이게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아루군강으로 지금 표시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르강인데 정통적으로 말했을 때는 아무르강인데 요게 저거 뭐요? 아, 아루군강. 이제 요게 원래는 두만강 그건데 예,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두만강이고 이쪽 긍특산에서 나온 게 원래는 이게 아무르강이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르강인데 요 부분이 아무르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렇게 물 흐름이 있는 게 여기가 이게 흑룡강이 상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지도를 찾으면 이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게 네르친스크를 지나죠. 이렇게 해서 이게 네르친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카강이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원래 두만강은 아름군강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가 실카강. 이 실카강이 그 흑룡강입니다. 흑룡강. 예, 그래서 그냥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KBS 다큐 2011년도에 방영한 것인데 그 동아시아 생명 대탐사 아무르 이 3부작인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아무르 강이 발원지 오농강을 논하고 있습니다. 오농강에서 발원해서 정확하게 흑룡강이 시험과 그 경과 지점을 저하고 정확하게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다큐입니다. 이 다큐 보시면 이 흑룡강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이 지역에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 유목 생활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생명진이라고 했던 사람들이구나 이런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십니다. 이 다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 백두산을 그 연상하는데 그 알타산과 관련해서 생여진 훅수말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분포해서 살았고 있는 사람들이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천산을 넘어서 이렇게 유목 이동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주장하는 백두산이 알타산이고 알타산이 백두산이다.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